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재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입니다. 제가 전공이 가령 논리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전공이면 최소한 교재를 가지고 한 10년 정도 써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좀 바꿔줘야 되는, 파워포인트 내용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직한 교재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기마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광고, PR, 마케팅 차원에서 대학의 교과서 혹은 부교재 이런 관련 도서는 앞으로 어떤 성격이나 주제를 지향해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유승철 교수님 광고 분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게 광고 분야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고요. 많은 이제 사회과학 응용 학문들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저도 이제 당장 이제 다음 학기 거 코र्스 내용들을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수가 업데이트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변화가 빠르고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또 역부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도 뭐 개정 몇 판 나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약간 업데이트 가능한 형태의 교과서들에 대한 도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학치사가 많이 도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소위 얘기하는 위키 방식이라고 할까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사례가 붙는 형식. 예컨대 마케팅이나 광고나 PR의 컨셉은 같더라도 그 안에 사례는 계속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뭐 책으로 만들긴 좀 어렵겠지만은 웹상의 위키 방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저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은, 이 광고가 상당히 실용 학문이지만은 상당히 또 역사가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제목만을 가진 교과서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광고의 역사 이런 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교 활동을 하면서 TA로 일을 했지만은 광고의 역사 교과서가 우린 대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좀 나아가서는 광고 윤리학이란 책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엔 나오질 않았거든요. 광고 분야에서도 이렇게 비인기 영역인 것들에 대한 교과서 발간도 꾸준히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관련한 교수자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위키피디아 방식과 광고 역사, 광고 윤리 이런 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항상 매 과목의 학기가 끝날 때쯤 항상 마지막 1시간은 광고 윤리에 대한 강의를 과목에 상관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포장의 가능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윤리 문제를 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말씀, 굉장히 최신 학문이기는 하지만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PR 분야에서 바람직한 교재 방향,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마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또 교육적인 측면에도 준 이제 시사점과 함의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이 종이와 잉크로 된 책으로 수업을 듣고 또 뭐 시험 준비를 하던 그런 시대는 거의 종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전의 기억을 살리고 뭐 추억을 살리는 그런 정도이지,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강좌를 듣기 위해서 하는 좀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블릿을 이용해서 또 선생님이 올려주신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이 나오는 볼펜도 사용하지 않고 그 디지털 펜을 이용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본인들의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강조를 많이 하면서요. 이제 저희 전공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에서는 이제 딜리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짧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 속에서 교재 자체도 이러한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매체 이렇게 하면 뭐 TV, 신문, 라디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독자, TV 같은 경우는 시청자,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청취자 이렇게 표현을 레거시 미디어에서 했다면 최근에는 보이는 라디오, 그다음에 댓글을 즉시적으로 다는 TV 시청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떤 융합과 통합의 어떤 미디어 매체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역시 교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승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교재를 보지만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링크를 걸어서 클릭을 하면 또 다른 창이 열려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뭐 간접적으로 또 내지는 영상으로서 보고 나서 뭔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교재가 이루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책을 출판을 한다. 이게 뭐 틈새 공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틈새를 찾는 것보다는 딜리버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특정 뭐 학지사와 같은 특정 출판사는 뭐 이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화된 교재가 이 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편과 서로 융합될 수 있는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되게 나오잖아요. 뭐 미래의 어떤 교재들이 다양한 화면에서 분할되고 다시 가져오면서 이러한 지식의 어떤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선도하는 그러한 교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PR 분야에서 그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교재 바람을 정원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마케팅 분야에서 김상준 교수님 어떤 책들이 나오면 좋을까요? 우선 그 마케팅이 무엇을 마케팅하느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유형의 제품인 프로덕트, 무형의 제품인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경험, experience도 이제 구매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상품을 갖고 있는 게 한류 아닙니까?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이것도 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마케팅 교재 같은 데서는 이런 경험 상품에 대한 것들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이제 뭐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의 소비 활동, 디지털 구매, 디지털 아이템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교재에 좀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형태가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사본다든지 그래서 뭐 전자책인데 그것도 보고 저는 더 파격적으로 나가서 챕터별로 아예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다운받을 때 돈 내고 하게 그래서 저작권도 보호되고 학생들도 항상 최신의 것을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책 형태 이미 우리 도서도 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교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교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예, 그 세 분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 현재 스타일의 교재를 많이 바꿔야 한다. 특히 그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좀 약간 열린 형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이제 앉아 계신 유승철 교수님하고 그 테코레이션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때 유승철 교수님의 아이디어였는데요. 각 챕터별로 그 저자가 약 3분 정도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서 그 QR 코드로 이렇게 저자 그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직접 많이 이제 그 시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중에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접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책이 달라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교과서에서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지사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원래 학지사는 그 심리학 전문 출판사인데 광공보 마케팅 이쪽으로 지금 새롭게 많은 책들을 내시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욱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학 교재에서 추가로 대학 졸업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뭐 예나 지금이나 그 교과서 시장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이제 신문사에 있는 이제 인쇄 쪽에 있는 곳인데 신문사도 이제 그러니까 그 인쇄되어 있는 신문을 가지고 피드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라왔을 때 태그가 왜 이렇게 정성이 없이 달았냐, 그리고 왜 포털에서 구글에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지 않느냐, 검색성, 발견성 이런 부분들에 대개가 있고 예전처럼 몇 면에 왜 이렇게 앞에 실렸냐, 뒤에 실렸냐 이런 그 신문에 대한 그 반응은 선생님들도 많이 없으시거든요. 교과서도 아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아마 인쇄 쪽에 있는 특히나 또 좀 저작권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좀 그런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문제가 풀려야지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아마 그런 문제가 더 방금 말씀하신 요구를 더 현실화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좀 선결적으로 돼야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저희가 느끼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네요. 저희는 저작권 문제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